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그 시민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하고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죠. 지방자치제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지역, 일정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지역의 공공의 문제, 다 같이가 모두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공공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떠한 일정한 지역이라는 곳에 일정한 지역, 우리 서울, 동작구 이런 식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 구성을 해서 어떤 걸 해결을 하냐? 바로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우리는 이것을 지방자치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민주주의 실현. 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냐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키워드는 스스로가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 실현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 지방자치제도를 다른 말로 서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련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있죠. 땅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풀에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식물이 위로 쑥쑥 잘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이 뿌리가 지방자치제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방자치제도를 우리는 뿌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지방자치제도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뿌리가 크게 무성하게 잘 자라야지만 이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지역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학습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지방자치제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것이 제일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고향,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 이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고 민주주의의 성공 보증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겠고 그 정치의 훈련장, 이렇게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하면서 정치를 훈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 처리.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업무 처리. 자, 우리가 여기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치 과정이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이 중앙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실정, 각각의 지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 중심, 중앙에 있는 정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일이 된다면요. 각각 지역에 있는 각각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들은 안 그런데 우리 놀이터가 좀 부실해요. 우리 놀이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럼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지역 하나의 놀이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잘 실정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가.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방정부는요,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정치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극의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지역만의 문제점을 조금씩 생각을 해서 이 지역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방정부는 이 지역에 맞는 정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를 하는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민주주의 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역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죠?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지방자치제도의 그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 실현을 하기 위해 정치 실현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그러면서 이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주인 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뒤로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과 또 여러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가 되고요. 지방의회. 하나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지방자치단체장 말이 조금 헷갈려요. 각각의 어떤 뜻을,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아보면요. 이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정말 포커스로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가 이곳은 의결기관이다 이라는 것을 알고면 되시고요.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집행기관입니다. 자, 근데 의결은 뭐고 집행은 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의결기관이라는 곳은요. 의결, 이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을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만드는 지방의회와 집행, 그 법을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성이 된다고 하죠. 지방의회라는 곳은 지방의회라는 곳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서 지역 정책 그리고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례까지 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주민의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고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알아두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의 그 법률, 그것에 좀 강한 정도? 그런 것을 나타낸 표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이 누가 뭐라든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 정리를 했었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감사한다. 여기서 플러스로 여러분이 알아보셔도 될게요. 4년 정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둘 다 4년 정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요. 예산과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거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제결한 의회 의결 사항을 집행을 하고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하면서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또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는요, 좀 크게 보는 규모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특별자치도, 아니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초자치단체는요, 우리가 시, 군, 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명칭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그 의회의 이름들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것들도 두 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시 또는 도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는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시장, 보통 시로 끝나는 것들은 다들 시장이라고 하고요. 도지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도지사 들어보셨죠? 도지사라고 할 때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지방의회는 시, 군, 구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각각 확인을 해 두시면서 마지막 한 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가 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해당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둘 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시 또는 도의회라고 얘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나 도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시, 군, 구의회라고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를 우리는 시군구의회라고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한 번씩 모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따가 끝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상당히 간단하니까 이거는 듣고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 이게 또 나왔네요. 자,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방선거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주제가 뭐였냐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자, 지방의 선거에 참여를 해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또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정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정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이로 하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었고요.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요한 문제를 주민이 투표를 하게 되는 주민투표제가 있고요. 자, 선출된 지역의 공직자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제가 꿀단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꿀팁들, 꿀 핵심 정보들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리더라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완전 꿀팁 표시들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공공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리가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불뿌리 민주주의, 또는 이것이 여러 민주주의의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또 뭐 민주주의의 고향, 또 민주주의의 고향 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정치 과정이 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 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죠?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지역의 그 고유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죠, 우리는. 자, 우리나라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꿀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법의 중요함에 나타나는 정도의 표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헌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조례, 규칙, 요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의결기관, 법을 정하는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었습니다. 둘 다 의원의 선거를 하게 되고요. 주민선거를 통해
뽑혀지게 됩니다. 자, 지방의회에서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을 하고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둘 다 임기는 4년이고요. 이것까지 본다면 완벽하다 말씀드렸습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가 만들어졌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또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시, 도 이렇게 되어서 지방의회는 시 또는 도의회라고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의회가 빠졌네요. 지방의회는 시, 군, 구의회라고 얘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참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면을 통한 정원을 할 수 있었고 공청회 참석,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 그 지역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정하는 주민투표제,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11단원인 일상생활과 법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생활과 법은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단원 정리할 때도 제대로 집중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해왔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벌꿀 표시해놓은 해놓은 장소들은, 해놓은 지점들은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주시거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무리, 우리 한번 배웠던 10단원의 총정리 시간에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